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요즘 이 영화가 장안의 화제라고 하죠. 이게 뭐 치킨인지 갈비인지 그 맛을 알 수가 없다는 무슨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네,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저도 있는데요. 봤어요. 이 얼마 전에는 할리우드 영화 그 아쿠아맨과 네. 이 보헤미안 랩소디가 또 강탈했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영화들도 다 정말 인기인데 최근 영화계를 보면은 장르가 참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골라보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아요. 저 본인이 좋아하는 취향의 영화를 골라서 보면 되니까요. 그게 네. 영화의 재미인 것 같은데요. 근데 앞서 언급한 영화의 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보는 영화가 대부분 이제 한국 영화 아니면은 할리우드 영화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우리 홍보 앵커는 간혹가다 이렇게 중국 영화도 보나요? 중국 영화요. 네, 좀 뜬금없죠, 중국 네, 영화니까. 사실 언제 마지막으로 봤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는 패왕별이었어요. 패왕별이고 진짜 옛날 영화죠. 네, 저는 이 절대 강호 소드마스터라는 영화가 떠올라요. 그런 영화가 있군요. 네, 절대적으로 이 칼싸움을 잘하는 사람의 얘기를 다루는 영화였는데 네. 그 패왕별이는 약간 현대물이긴 하지만은 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중국 영화라고 한다면은 이 무슨 뭐 와호 장룡이나 아, 소드마스터 같이 왠지 무술 영화가 떠오르잖아요. 네. 뭐 그런 거 아니면 또 뭐 삼국지 뭐 척벽대전 같이 예. 역사물이란지 아, 맞아요. 대부분 이제 중국 영화 하면은 뭐 무협이나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 네. 이런 게 이런 중국 영화의 어떤 주류라고 음, 볼 수가 있는데 네. 최근에 이 영화가 또 중국 영화계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일단 말씀해주신 그런 무협물이나 역사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영화인가요? 이 바로 SF 영화 유랑지구인데요. 여기서 네. 이제 유랑이란 말은 지구를 유랑한다. 오, 그래서 영어로는 원더링 얼스라는 영화인데 예. 이 영화는 중국에서 자체 제작한 SF 영화예요. 네. 뭐 할리우드랑 손을 잡고 만들지 않고 중국 뭐 자체 기술로 거의 영화의 4분의 3을 만들었다. 네. 뭐 이런 영화인데요. 그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중국이 지구를 구한다. 아, 중국이 구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태양이 서서히 식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이제 생존의 위협을 받는데 중국인 우주 비행사 부자가 35억 명의 지구인을 다른 은하계로 안전하게 이주한다. 오. 그래서 지구를 구한다. 뭐 이런 내용의 영화였는데요. 예. 이 영화는 그 세계 최고 권위의 SF 문학상으로 불리는 네. 슈고상을 받은 류치신 작가의 단편 소설을 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설이 원작이군요. 이 슈고상은 SF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뭐 작가이자 편집자인 유고 건즈백. 네.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1953년에 제정이 됐고요. 네. 이 네뷸라상, 뭐 주피터상, 존 캠벨상과 함께 세계 4대 SF 문학상으로 불립니다. 네. 보통 SF 영화 하면 할리우드가 떠오르는데 중국이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 좀 놀라운데요. 어떻게 이렇게 흥행하게 되고 있는 건가요? 정말 놀라울 따름이죠. 예. 중국이 SF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인데 네. 사실은 이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그러니까 중국인들조차도 설마 중국 시장에서는 SF 영화가 흥행할 것이냐 이런 생각은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뭐 이 흥행을 두고 뭐 여러 가지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요약을 하자면은 그 중국의 우주 굴기에 대한 어떤 열망을 예. 적절하게 활용한 거 아니냐. 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 네. 올해 초 중국이 그 창어 4호로 달의 뒷면을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또 흥행에 성공을 했었죠. 전 세계 네. 이목을 확 끌었었잖아요. 그렇죠. 이에 그치지 않고 이제 중국은 앞으로 창어 5호를 발사해서 오호도요. 달에 착륙시킨 다음에 거기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뭐 지구를 귀환하겠다 뭐 이런 네. 계획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또 유인 달 탐사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제2 아폴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달까지 경쟁이 확산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거에서 이제 미국한테 뒤지지 않겠다 뭐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달 탐사를 비롯해서 우주 경쟁에서 미국에게 질 수 없다. 이런 중국의 갈망을 이 영화가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앞서 이제 이 영화는 중국이 지구를 구하는 내용이라고 말했잖아요. 네. 근데 이 스토리가 굉장히 헐리우드에서는 흔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를 보면은 미국 대통령이 뭐 외계인으로부터 지구를 구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 영화 마션은 그 미국 나사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었죠. 중국 역시 이번 이 유랑 지구를 통해서 우주를 향한 중국의 굴기를 확고하게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중국이 우주 분야뿐만 아니라 사실상 IT나 바이오 거의 전 분야에서 미국과 경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점을 밀어볼 때 앞으로 이제 중국 영화 시장에서 뭐 IT나 바이오를 소재로 한 SF 영화도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네, 자 중국 SF 영화의 새 장을 열었다고 볼 수 있는 유랑지구 앞으로 국내에 개봉하게 된다면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 다음은 바이오 R&D 투자와 관련한 소식을 준비하셨다고요. 정부가 2019년도 생명공학 육성 시행 계획을 최근에 의결을 했죠. 예. 이 좀 이름이 긴데 이 시행 계획은 생명공학 육성법이란 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법을 근거로 바이오 경제 혁신 전략 2025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추진을 목적으로 매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말을 합니다. 네. 현재 바이오 경제 혁신 전략 2025는 2025년까지 우리나라가 바이오 경제 대국이 되겠다. 이런 원대한 목표를 세운 계획이고 예. 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 생명공학 육성 시행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예. 올해 의결이 된 이 내용의 핵심 내용은 이 바이오 경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네. 정부가 이분에 3조 원을 투자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3조 원이면 지난해보다 3% 정도 늘어난 네. 수치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 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3조 원이 사실 작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정부 R&D가 한 20조 원 되니까 작은 돈은 아니지만 또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하면 큰 돈은 아니거든요. 네. 이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그래서 중점 분야라는 어떤 전략적 투자 분야를 정부가 세웠어요. 여기서 말하는 중점 분야란 뭐 창의 도전적 연구개발 지원, 네. 창업 사업화 활성화, 뭐 규제 혁신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창의적 도전적 R&D 지원을 통해서 혁신 신약과 뭐 융복화 의료기기, 그다음에 치매나 감염병 같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치료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예. 부처 합동으로 의료기기 규제 개선과 산업 육성화 방안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사업화를 촉진하는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구체적인 목표도 세웠어요. 글로벌 바이오 시장 점유율을 2017년 1.8%에서 오는 2025년까지 5%까지 예. 끌어올리겠다. 뭐 이런 계획이 있고요. 기술 수출액도 2017년에 3억 9천만 달러 정도에서 2025년에는 27억 한 3천만 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 네. 이런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자, 저렇게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참 좋겠는데요. 이 정부의 정책을 두고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나요? 근데 계획대로 실천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텐데요. 예.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는 어떤 그 규제 개혁에 대한 좀 목소리가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바이오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분야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기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예전보다는. 네. 그런데 이제 법과 제도라는 게 이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니까 항상 이 법과 제도가 이렇게 규제 발목을 잡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지난 한 해 동안 이 유전자 치료 연구나 뭐 유전자 검사 등 몇몇 분야에서는 이 개선안이 제안됐고 이제 그게 또 반영되는 그런 성과도 일부 있긴 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현장에서는 아직도 규제 개선이 좀 더디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는 거고요. 지난주였죠. 이제 거기에 비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발표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손목형 심전도 측정 장치였거든요. 예. 근데 이 장치가 개발은 2015년에 완료가 됐는데 우리나라 어떤 그 원격 의료를 금지하는 그런 규제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용화가 못 됐었죠. 막혀 있었군요. 네, 자 이제라도 이렇게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이 돼서 참 다행인데요. 그럼 또 현장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고 있나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유전자 정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개인마다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는 내 게놈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를 했잖아요. 예. 누구나 다 자기의 게놈 정보를 분석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게놈 정보를 분석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나한테 맞는 뭐 의약품을 처방받는다든지 이런 맞춤학을 구현하기 위해서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어떤 게놈 정보랄까 이런 유전자 정보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게 좀 여의치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 건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런 유전자 정보 이런 걸 포함한 정보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그러잖아요. 네. 유전자 바이오 빅데이터 이런 바이오 좀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좀 만들어 달라. 뭐 이런 것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었죠. 예. 자, 정부가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R&D 투자와 규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